초진대전. 그 무렵 오패국 중에서도 세력이 뚜렷하게 강한 나라는 진, 초, 진의 삼국이었다. 그 세 나라는 여타의 군수 국가들을 자기한테 예속시키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다 써가며 치열한 암투를 계속하고 있었다. 때마침 초나라에서는 모광이 죽고 그의 아들 장왕이 등극했는데 장왕은 국사를 일절 돌보지 아니하고 정나라와 월나라에서 보내온 2명의 미이들에게 반하여 날마다 황음과 주연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초나라의 노충신 투국이 국가의 장래를 크게 걱정하여 장왕에게 간언을 올렸다. 자고로 국왕이 여색에 빠지면 나라가 망하는 법이 옵니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여색을 멀리하시고 국사에 정념해 주시옵소서. 지금 진과 진은 날이 갈수록 강대해져서 우리나라를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형편이옵니다. 그러나 장왕은 그 간언에 크게 분노하여 과인이 하는 일에 대해 감히 어떤 놈이 방자스럽게 시비를 하려고 드느냐. 여봐라. 저 늙은이를 끌어내어 당장 목을 쳐버려라. 하고 충신 투국에게 차명령을 내렸다. 그 모양으로 장왕은 죄 없는 신하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리므로 그 후부터는 누구도 간언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다. 그와 같은 불길지사가 이웃나라인 진나라에 알려지지 않을 턱이 없었다. 진왕 성공은 초나라의 그와 같은 사정을 알고 나자 이 기회에 아예 초나라를 쳐버릴 생각에서 평소에 진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던 후주국 왕들을 긴급히 소집하였다. 한편 초나라의 상대부 오참과 하대부 소종은 염탐군을 통해 진나라의 비밀 모의를 알고 크게 걱정하였다. 80이 다 된 노충신 소종이 상대부 오참에게 말했다. 우리가 국록을 먹고 높은 벼슬자리를 누려오면서 나라가 망해가는 꼴을 잠자코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니오. 지금 진나라는 군소국 왕들과 회동하여 우리에게 쳐들어올 모의를 하고 있다니 우리 두 사람은 죽음을 각오하고 주공에게 다시 한번 간언을 올려보기로 하십시다. 오참은 고개를 크게 끄덕였다. 그는 자기 자신이 상대부의 벼슬을 누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들 오사와 손자 오자서가 모두 벼슬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만약 오나라가 망하는 날이면 오씨문중은 자동적으로 몰락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다. 옳은 말씀이요. 지금 곧 주공을 찾아뵙고 간언을 올립시다. 이리하여 두 사람은 그 길로 입궁하였다. 장왕은 이날도 정의와 월의를 좌우에 끼고 앉아 아침부터 풍악을 울리며 주연을 즐기고 있었다. 오참과 소종은 침통한 표정으로 술상 앞에 꿇어앉았다. 하대부 소종이 왕에게 고했다. 그 옛날 거란과 주왕이 미색으로 인해 나라를 망친 사실은 주공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공께서는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넘도록 여색에만 탐닉해 계시니 이러고서는 나라가 무사할 리 없사옵니다. 정탐꾼들의 보고에 의하면 진왕은 지금 동맹국 왕들과 더불어 토초 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 하오니 주공께서는 지난날의 악몽에서 속히 깨어나 주시옵소서. 나에게 시비를 가리려는 자는 수하를 막론하고 내 칼에 목이 달아난다는 사실을 그대는 모르고 있었더냐? 그는 울면서 다시금 머리를 조아렸다. 노신의 목이 날아감으로써 이 나라를 구할 수만 있다면 노신은 100번 죽어도 원한이 없겠나이다. 바라옵건대 주공께서는 노신의 목을 치시고
전비를 속히 깨달아 주시옵소서. 허, 늙은 것이 죽음을 두려워할 줄 모르니 진실로 고약한지고 보기 싫소. 그만 물러가오. 장왕은 노충신의 왕년의 공로를 생각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장검을 칼집에 도로 집어넣어 버렸다. 상대부 오참은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 그는 정면으로 관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을 깨닫고 얼른 술잔을 따라 올리며 말했다. 소신이 옛날 얘기나 한 말씀 올려볼까 하오니 주공께서는 청어해 주시옵소서. 옛날 이야기? 그거 좋은 생각이요. 무슨 얘긴지 어서 말해보. 제가 조나라로 가다 보니 어느 산속에 커다란 새 한 마리가 나무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썩을 대로 썩어서 언제 쓰러질지 모르는 데다가 칡덩굴까지 겹겹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커다란 새는 썩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채 3년 동안이나 울지도 않고 날아가지도 않으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 새를 치조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새가 워낙 큰 새라니까 한 번 날았다 하면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고 한 번 울었다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이 아니오. 워낙 대붕이기 때문에 날기만 하면 하늘을 찌르고 울기만 하면 사람을 놀라게 할 것은 틀림이 없사옵니다. 그러나 3년이 넘도록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으니 그것이 큰일이지요. 가만히 있자. 지금 그 얘기를 나를 빗대놓고 하는 말이 아닌가. 오대부도 내 칼에 목이 달아나고 싶어 그러오. 소신이 다시 무슨 말씀을 올릴 수 있으리오까. 진에서는 지금 토초모의를 하고 있는 중이오니 주공께서 그에 대한 방비를 시급히 세우셔야 할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나라가 망하면 향락인들 어찌 누릴 수가 있겠나이까. 오대부의 충성심 덕택에 오늘날까지 나는 울지도 않고 날지도 않는 치조였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다. 일단 깨달은 이상에는 새 사람이 되어 국사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다. 오참과 소종은 그 광경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장왕 자신도 감개가 무량한 듯 두 사람에게 말했다. 두 분의 은공을 잊을 수 없어 두 분을 정경에 봉하니 나를 도와 이 나라를 지켜주오. 그러자 소종이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신은 너무 늙어서 중책을 감당할 수 없사옵기에 소신 대신에 현인을 한 사람 청구할까 하오니 청호해 주시옵소서. 해령 땅에 손수고라는 현인을 청구하옵니다. 그런 현인이 있다면 예의를 갖추어 속히 모셔오도록 합시다. 사마차를 내드릴 테니 경히 해령으로 몸소 가서 모셔오도록 하오. 마음을 고쳐먹으면 사람이 그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지 장왕은 국사의 열의가 대단하였다. 소종은 수레를 가지고 가서 손수고를 정중하게 모셔왔다. 손수고는 나이가 70가량, 첫눈에도 덕망이 넘쳐 보이는 사람이었다. 장왕은 손수고를 영윤으로 봉하며 물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소? 손수고가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나라를 잘 다스려 나가시려면 무엇보다도 기묘한 것이 대왕의 권위를 뚜렷하게 정립하시는 일이옵니다. 대왕의 권위가 뚜렷하지 못하면 안으로는 백성들에게 믿음을 잃게 되고 밖으로는 열국에게 업신여김을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3년 동안의 실정으로 말미암아 대왕의 권위가 안팎으로 크게 추락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진은 지금 우리를 넘보고 군사를 일으켜 쳐들어올 계획을 세우고 있으므로 무엇보다도 긴급한 것은 우선 진나라의 콧대를 꺾어 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만 하신다면 이미 추락되었던 대왕의 권위가 중의에 눈부시게 양양될 것이옵니다. 잘 알겠소이다. 그러면 우리가 선수를 써서 진나라를 먼저 쳐들어가자는 말씀이시오? 네, 그러하옵니다. 그러나 진은 워낙 강대국인 까닭에 직접 쳐들어가면 우리에게 희생이 너무도 많을 것이므로 희생을 적게 하고 효과를 많이 거둘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할 것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진과의 사이에 약소국 정나라가 있사온데 정나라는 진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적성국가입니다. 그러므로 정나라를 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은 간접적으로 진나라를 쳐서 승리를 거두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왕은 그 말을 듣고 무릎을 치며 감탄하였다. 참으로 놀라운 개교이시오. 그러나 우리가 정나라를 치면 진나라가 가만히 앉아서 보고만 있을까요? 우리가 정을 치는 것은 식은 죽 먹기보다도 쉬운 일이옵니다. 그렇게 되면 정은 진에게 응원군을 청하게 될 것이고 진도 반드시 응원군을 보내올 것이옵니다. 소신이 노리고 있는 점은 바로 그 점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요? 생각해 보십시오. 진이 응원군을 보내온다 손 치더라도 남을 도와주는 데는 스스로 한계가 있어서 자기 나라를 비워놓고 군사를 대량으로 출동시킬 리는 없지 않습니까? 고작해야 10만이나 20만 가량 보내올 터인데 그 정도의 병력은 우리가 어렵지 않게 쳐부술 수 있사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승리하면 결국은 진나라 전체와 싸워 이긴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로써 대왕의 위명이 만천하에 떨쳐지게 되실 것이옵니다. 장왕은 그 말을 듣고 새삼 감탄하였다. 그러면 오늘이라도 정을 쳐서 우리의 위세를 천하만방에 떨쳐보도록 합시다. 이리하여 초나라는 손수고를 원수로 삼고 오참, 소종, 범산, 투월의 네 장수를 대장으로 삼아 장왕 자신이 총사령관으로서 20만 대군을 이끌고 정나라로 쳐들어갔다. 정은 워낙 힘이 미약한 국가여서 사흘 안에 모든 성이 초병들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한편 진왕은 정나라가 초병에게 유린되었다는 급보를 받고 중신들을 긴급 소집하였다. 그 후 진왕은 순임보를 원수로 삼아 자기 자신이 15만 대군을 이끌고 초근토벌의 장도에 올랐다. 그런데 정도에 오른 지 이틀 만에 진왕 성공은 갑작스럽게 진중에서 객사하였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군사는 그대로 진군하기로 결정되었다. 진의 15만 대군은 10여일이나 걸려 황하에 도달했다. 그때 초병이 급히 달려와서 고했다. 정은 구원병이 오기를 기다리다 못해 이미 초에게 항복을 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군은 항복을 받고 나서 지금은 본국으로 철병을 하고 있는 중이옵니다. 그 소식이 알려지자 진의 장수들은 맥이 빠졌다. 원수 순임보가 장수들의 의견을 물었다. 초군이 정에게 항복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고 하니 우리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소? 장수 사회가 말했다. 정의 항복을 받고 초군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중이라면 이제 싸워본들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자 선봉장 선곡이 반론을 들고 나왔다. 군소국가들이 우리의 그늘로 모여오는 것은 그들이 위급지변을 당했을 때 우리의 구원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처럼 예하국가가 망하는 꼴을 가만히 보고만 있다면 금후에 어느 나라가 우리를 따라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철수하는 초군을 뒤로 쫓아가서라도 철저하게 쳐 부숴야만 합니다.
만약 그래 주신다면 소장은 선봉장으로서 목숨을 걸고 큰 공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순임보는 그 말을 옳게 여겨 선국을 선봉장으로 삼고 위기, 조전, 조영, 조괄 등을 대장으로 임명하여 편대를 새로 꾸며가지고 황하를 건넜다. 선봉장 선곡은 워낙 성미가 급한 사람이라 초군의 뒤를 맹렬히 추격하였다. 한편 초군은 회군 도중 필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급사가 숨가쁘게 달려와서 보고했다. 지금 진해 대군이 우리를 맹렬히 추격해오고 있는 중이옵니다. 이에 초나라 장수들이 당황하는 빛을 보이자 모사 오참이 장왕 앞에 나와 아뢰었다. 우리가 오랫동안 진에게 업신여김을 당해왔으니 이런 기회에 어찌 옛날의 한을 풀지 않을 수 있으리오까. 우리는 마땅히 그들을 맞아 싸워야 합니다. 그 자리에 동석했던 젊은 군인 오자서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무언 중에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장왕은 불안해하며 말했다. 이번에는 그냥 돌아갔다가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것이 어떠하겠소? 오참이 다시 말했다. 적의 추격을 보고도 회군하는 것은 패주와 다름이 없사옵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싸워야만 합니다. 장왕은 자신이 없어 원수 손수고를 바라보며 물었다. 원수의 의견은 어떠하오? 손수고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긴 채 말이 없었다. 장왕은 적지안이 초조하여 손수고에게 따지듯 물었다. 영윤은 왜 대답이 없소? 적나라를 치자고 반론한 사람은 영윤이 아니었소. 손수고는 그제서야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가 애초에 출병할 때 진에서 응원군을 보내오리라는 것은 예측하고 있었던 일이옵니다. 우리는 진과의 일전을 이미 각오하고 나선 길인데 이제 와서 싸우느냐 어쩌느냐 하고 가부를 논하는 것은 무용지란이라고 생각되옵니다. 이에 장왕은 다시 물었다. 만약 싸운다면 이길 자신이 있겠소? 그러자 손수고는 이렇게 대답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승산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첫째, 전쟁에는 군사의 사기가 절대적인데 적은 출발벽두에 구심점인 왕을 잃어서 군사들의 사기가 크게 위축되어 있을 것이고, 둘째, 적의 총사령관인 순임보는 통솔력이 부족한 데다 병법에도 그다지 능숙하지 못하고, 셋째, 적의 선봉장 선곡은 공명심이 많아 무척 덤비는 성품인데다 교만하기 이를 데가 없어 다른 장수들과 화합하기가 어렵고, 넷째, 그들은 행군 도중에 군대를 개편하여 상하의 명령 계통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못할 것이고, 다섯째, 이쪽은 이미 승리를 거둔 개선 부대인데 반해 적은 주인을 잃고 시리에 빠져 있는 군대라는 점 등등. 장왕은 손수고의 설명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러면 이제부터 적을 맞아 싸울 테니 모든 군사는 말머리를 돌려 총진군하라. 그러자 손수고가 오참에게 말했다. 적의 선봉부대를 간단히 쳐부술 만큼 지략이 풍부한 분은 오장군밖에 없으니 수고로우신 대로 장군이 선봉장의 임무를 맡아주시오. 명예의 선봉장이 되어달라는 부탁이었다. 오참은 출진할 준비를 갖추며 말했다. 적의 선봉부대는 소장이 책임지고 정멸할 각오이니 후속 부대는 뒤로 따라오지 말고 좌우로 우회하여 황하에 먼저 가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사옵니다. 그러자 손수고가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소이다. 나도 그렇게 할 생각이었소. 명장과 명장 사이에는 무언 중에 통하는 바가 있었다. 그런데 옆에 있던 청년 장수 오자서까지도 그 말을 듣고 빙글에 무언의 미소를 짓는 데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윽고 선봉장 오참 장군은
군사를 이끌고 말을 달려나가며 동행하는 손자 자서에게 물었다. 아까 내가 손원수와 작전 계획을 의논하고 있을 때 네가 빙그레 웃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무엇 때문에 웃음이었느냐? 청년 장수 오자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 노장님들의 작전 계획이 무언중에 척척 들어맞는 것이 하도 감격스러워서 웃었습니다. 나는 아까 후군은 좌우로 우회하여 황하에 먼저가 있는 것이 좋겠다고 진언했는데 너는 그 이유를 이해하였느냐? 네, 할아버님의 의도를 대강은 짐작하고 있사옵니다. 할아버님께서는 적의 선봉부대를 무찔러 버리면 적의 패잔병들은 모두 황하로 쫓겨갈 것이므로 우리 군사가 황하에 먼저가 있다가 적의 패주병들을 닥치는 대로 몰살시켜 버리자는 작전 계획이 아니셨습니까? 오참은 손자의 말을 듣고 눈물겹도록 감탄하였다. 설마 어린 손자가 자신의 작전 계획을 그렇게까지 명확하게 알아맞힐 줄은 몰랐기 때문이다. 자서야, 네가 병법에 그토록 통요할 줄은 몰랐구나. 이번 출진에 너를 데리고 온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너는 이번 기회에 실전 경력을 많이 쌓아서 후일에 천하의 명장이 되도록 하거라.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님. 할아버님, 시간이 촉박하니 말을 좀 더 빨리 몰아가십시다. 오참 장군도 빨리 가야 할 필요를 느끼고 있었고 진작부터 군사들에게 강행군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나 손자의 기량을 알아보기 위해 짐짓 모르는 척하고 물었다. 적이 나타나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왜 그리 서두르느냐? 적과 마주치려면 아직도 멀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에 먼저 도착하여 적을 기다리고 있다가 쳐부수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오참 장군은 손자의 말이 자기 생각과 일치되는데 또 한 번 감탄을 맞지 않았다. 오, 너는 그런 병법을 누구한테서 배웠느냐? 정식으로 배운 일은 없습니다만 일전에 누구한테서 들으니까 손무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전지에 먼저 도달하여 적을 기다리는 자는 편하고 전지에 늦게 나가 싸우는 자는 수고롭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참은 말을 달려나가며 말했다. 손무? 그런 병학가가 있었던가? 저도 만나본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손무는 병학의 조예가 대단히 깊은 제나라 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면 너도 꼭 한번 찾아보아라. 장차 큰 인물이 되려면 그런 사람과 많이 사귈 필요가 있느니라. 그건 그렇고 네가 만약 지휘관이었다면 너는 적을 어디서 맞아 싸우는 것이 유리할 것 같으냐? 오참은 이미 결정한 작전 계획이 있었지만 손자의 실력을 시험해 보려고 의식적으로 그렇게 물었다. 자서가 대답했다. 여기서 70리쯤 더 가면 병저라는 깊은 골짜기가 있습니다. 우리 군사를 그곳에 매복시켜 두었다가 적이 그곳을 통과할 때에 일제히 기습을 감행하면 크게 승리할 것 같사옵니다. 그것은 자신의 작전 계획과 너무나도 일치되기에 노 장군은 내심 혀를 털며 말했다. 만약 적이 그곳에 먼저 와서 매복해 있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그러자 자서는 자신만만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은 그럴 연면은 없을 것이옵니다. 어째서? 적의 선봉장이 다른 사람이 아닌 선국이라는 장수이기 때문입니다. 선국은 매복 작전을 모르는 사람인 줄 아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아까 어르신네들께서 말씀하실 때 들으니 선국이라는 장수는 공명심이 남달리 많을 뿐더러 매사에 몹시 서두르는 성품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를 추격해 오다 말고 한가롭게 산 골짜기에 숨어서 나타나지 않을지도 모르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두고 보십시오.
우리가 그곳에 매복해 있어도 그 사람은 우리를 추격하는 데만 급급하여 그 위험한 골짜기를 아무 경계도 없이 단숨에 통과해 버릴 것이옵니다. 우리로서는 그때가 적을 섬멸하는 절호의 기회인 셈이지요. 오, 너는 어느새 적장의 성격까지 감안하여 작전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구나. 올바른 작전 계획을 세우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적장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는 일인 줄로 알고 있사옵니다. 참으로 옳은 말이로다. 그러면 오늘은 너의 작전 계획에 따라서 싸워보기로 하자. 이윽고 병저 계곡에 도착하여 군사를 매복시켜 놓고 나자 자서가 말했다. 할아버님, 여기에서 위계 전술을 한번 써보면 어떠하겠습니까? 위계 전술? 할아버지는 손자의 말을 얼른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자서가 대답했다. 위장첩자를 적진 속에 침투시켜서 적의 공명심을 불타오르게 하자는 말씀입니다. 위장첩자로 하여금 초구는 선국 장군에게 겁을 먹고 급히 달아나고 있는 중이라는 거짓 보고를 올리게 하면 선국은 우리를 급히 따라잡기 위해 이 골짜기를 아무 의구심도 없이 통과하게 될 것이 아니옵니까? 우리가 그 기회를 포착하여 기습을 감행하면 싸움이 크게 유리할 것이옵니다. 그와 같은 위계는 미처 생각지 못했던 일이어서 오참은 또 한 번 감탄을 마지 않았다. 실로 놀랍고도 재미있는 계획이로구나. 그러면 네 계획을 실천에 옮겨보아라. 자서는 곧 위장첩자 몇 사람을 적진을 향해 내보냈다. 이윽고 가짜 첩자는 진군을 만나자 초군은 선국 장군의 용맹에 겁을 집어먹고 지금 신속하게 후퇴를 하고 있는 중이요 하고 보고하니 선국은 기세가 더욱 등등해지며 말했다. 적이 국경을 넘어가기 전에 모조리 때려잡아야 한다. 모든 군사는 일사천리로 추격하라. 그러면서 달리는 말에 박차를 가했다. 얼마 후에 병저 계곡이 눈앞에 다가오자 부장 황진이 선국에게 말했다. 저 계곡에 혹시 적의 복병이 있을지도 모르니 한번 수색을 해보고 나서 통과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부장으로서는 너무도 당연한 조언이었다. 그러나 적을 포착하기에만 급급한 선국은 오히려 화를 벌컥 내면서 말했다. 겁에 질려 쫓겨가는 놈들이 복병이 무슨 복병이냐. 저들이 국경을 넘기 전에 촌각을 다투어 따라잡아야 한다. 모두들 지체 말고 내 뒤를 따르라. 사슴을 쫓는 자는 산을 보지 못한다고 하던가 우장선국은 오자서의 계략에 송두리째 말려 들어가고 있었다. 이윽고 선국 부대가 비좁은 골짜기를 어지럽게 통과하기 시작하였다. 초구는 숲속에 죽은 듯이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의 부대가 3분의 1쯤 통과했을 무렵에 불시에 전우좌우에서 함성을 울리며 열화와 같이 봉기하였다. 그리하여 창검을 닥치는 대로 후려갈기니 죽음의 비명을 지르는 소리가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계곡을 먼저 통과한 선국은 그제서야 복병에게 기습당한 것을 알았지만 이미 늦었다. 숲속에서 오자서가 질풍과 같이 말을 달려 나오며 장검을 번쩍 후려갈기니 선국의 머리가 그대로 땅바닥에 뒹굴어 버리는 것이 아닌가. 선국은 죽었다. 후속 부대를 가차없이 섬멸하라. 진해 군사들은 안심하고 협곡을 통과하다가 복병들에게 날벼락을 당하는 바람에 저마다 혼비백산하여 주랭랑을 치기 시작하였다. 협곡을 이미 통과한 천여 명의 병사들은 등 뒤에서 엄습해오는 복병들의 창검에 찔려 비명을 올리며 쓰러졌고 이제부터 계곡을 통과하려던 4천여 명의 병사들은 발길을 돌려 후방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도망치는 병사들을 그냥 살려보낼 복병들이 아니었다. 한편에서는 하늘이 무너질 듯한 함성을 울리며 쫓아오고 다른 한편에서는 징소리를 요란스럽게 울리며 덜미를 눌러놓으니 진나라 군사들은 사정없이 휘둘러대는 창검에 찔려
일진광풍에 나뭇잎 휘달리듯 쓰러져 죽어가는 것이었다. 그와 같은 일방적인 추격전을 계속하기를 무려 20여리, 오호에 진을 치고 있던 원수 순임보가 급보를 듣고 급히 달려나와 싸우려 하였다. 그러나 노도처럼 몰려드는 패잔병들이 앞을 가로막아서 병사들을 끌고 나갈 길이 없지 않은가. 순임보는 어쩔 수 없어 눈물을 머금고 황하까지 후퇴하라는 군령을 내렸다. 후속 부대의 좌익 장군 사회는 전쟁이 불리하다는 비보가 날아오자 황하 강가에 군선 800여 척을 대비시켜 놓고 있었다. 그것만은 참으로 잘한 일이었다. 그러나 전세가 도처에서 불리하여 15만 대군이 일시에 배 있는 곳으로만 몰려오는 데는 수습할 길이 없지 않은가. 병사들이 제각기 배에 먼저 오르려고 아귀다툼을 하다가 그대로 침몰된 군선만도 무려 50여 척이나 되었고 물에 빠져서 사람 살리라고 고함을 지르며 죽어가는 자도 여러 백 명이나 있었다. 그와 같은 아비규환의 장면이 벌어졌을 바로 그때 진작부터 황하에 선착하여 공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던 심윤, 투월 등의 초군 부대마저 일시에 전후좌우에서 함성을 울리며 까마귀 떼처럼 엄습해왔다. 그리하여 진 병들은 창에 찔려 죽고 장검에 목이 달아나 죽고 혹자는 다리가 잘려 물에 빠져 죽고 혹자는 겁에 질려 스스로 강으로 뛰어들어 죽기도 하며 황하는 그대로 피바다를 이루었다. 그야말로 난살에 난살을 거듭하기를 장장 너덧 시간. 진군이 고국을 떠날 때는 15만이나 되었건만 황하를 무사히 건넌 사람 중 기병은 불과 800여기 뿐이었고 보병으로 살아남은 자도 고작 2만을 넘지 못했다. 그로써 진에게 오랫동안 업신여김을 당해오던 초국은 국위가 크게 선양되었고 장왕의 이름도 중국 천하에 크게 떨쳐지게 되었다. 장왕은 고국에 돌아오자 원수 손수고와 대장 오참을 비롯하여 많은 장수들에게 상금을 후하게 내렸다. 오참은 상금을 받아들고 집에 돌아와 손자 자서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오늘은 네가 받아야 할 상을 내가 받은 셈이로구나. 할아버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저도 언젠가는 할아버님처럼 전공상을 받을 날이 있을 것이옵니다. 개선 장군들에게 논공 행상을 베푼 바로 그날 밤 장왕은 그들과 술을 나누며 손수고와 오참에게 말했다. 손영륜과 오대부의 덕택에 우리가 전고에 없는 승리를 거두어 참으로 기쁘고 이만했으면 왕의 권위가 정립되었다고 볼 수 있겠소? 손수고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그 옛날 우리는 송나라를 쳐들어갔다가 진의 구원병 때문에 실패하고 돌아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기회에 송나라까지 쳐서 진을 고립시켜버리면 중원의 패권은 우리한테 절로 돌아오게 될 것이옵니다. 영윤의 생각이 그러시다면 지금이라도 송나라를 치기로 합시다. 송을 치기는 정을 치기와 마찬가지로 쉬운 일이 아니겠소. 장왕은 곧 출동 명령을 내렸다. 송은 워낙 빈약한 나라여서 아무 저항도 못한 채 모든 성이 초군에게 포위되고 말았다. 송왕 문공이 성에서 나와 항복하려고 하자 좌시구 악녀가 반대하며 말했다. 옛날에도 우리는 초병에게 포위되었다가 진의 구원을 얻어 항복을 면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만약 초에게 항복하면 후일 진왕의 노여움을 무엇으로 막아낼 수 있겠나이까. 그러나 우리가 항복을 아니하면 초군이 성 안으로 쳐들어와 백성들이 크게 다칠 것이니 이 일을 어찌했으면 좋겠소. 약소국가의 비애는 비참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악녀가 다시 말했다.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진나라에 급사를 보내 구원을 급히 청하면 될 것이옵니다. 그러면 누가 진의 급사로 가겠소?
우대부 악영제가 나서며 말했다. 신을 사신으로 보내주시옵소서. 고맙소. 그렇다면 시급히 다녀와 주오. 악영제는 성문으로 총알같이 빠져나와 초군의 포위망을 결사적으로 뚫고 진나라에 무사히 도착하였다. 진왕경공은 그렇지 않아도 초에게 이를 갈고 있던 중인지라 즉시 출병시켜 송을 구원하려 했다. 그러나 하대부 백종이 정면으로 반론을 들고 나왔다.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오호 전투에서 초에게 15만의 대군을 잃었는데 이제 다시 군사를 일으켜본들 초의 얘기를 무슨 재주로 꺾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을 감정으로 수행할 수는 없는 일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진왕도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차제에 우리가 송을 구해주지 않으면 우리의 패권을 무엇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오. 백종은 아무 대꾸도 아니하고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을 뿐이었다. 진왕은 생각할수록 답답한지 무슨 묘책이 없겠소? 어서 말해보. 하고 백종에게 다시 물었다. 백종은 그제서야 고개를 들며 말했다. 변술이 능한 사람을 송나라에 보내 구원병을 곧 보내줄 것처럼 안심시켜서 항복을 아니하도록 소금수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습니까? 구원병이 온다고 하면 초가 겁이 나서 철수를 할지도 모르는 일이 아니옵니까? 만약 초가 끝까지 싸우려고 들면 그때에 가서 대책을 강구해도 늦지는 않을 것이옵니다. 예속국가에 속임수를 쓴다는 것은 졸렬지책임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사정이 워낙 다급하고 보니 진왕은 백종의 제안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다른 방도가 없으면 그렇게라도 해보기로 합시다. 그러면 누구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이 좋겠소? 그러자 늙은 충신 해양이 자원하고 나섰다. 노신을 보내주시면 목숨을 걸고 사명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노장해양은 중대 임무를 띠고 곧 송나라로 길을 떠났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기도 전에 초나라 척구병들에게 붙잡히는 몸이 되고 말았다. 너는 어떤 놈이냐? 나는 송왕을 만나러 가는 진나라의 사신이다. 해양이 정정당당하게 대답하니 초병들은 크게 놀라 즉시 포박을 지워가지고 장왕에게 올려 바쳤다. 장왕이 대부 오참과 함께 만나보니 해양은 첫눈에 보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었다. 머리에는 아관을 쓰고 허리에는 박대를 띠고 있는데 안색이 장엄해 보이는 것이 거물급 인물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장왕은 포박을 즉시 끄르게 하여 대청으로 모셔놓고 말했다. 대부는 어디로 가시는 길이오? 철없는 부하들이 현인을 몰라보고 결박을 함부로 지웠던 경소를 용서하시오. 해양은 자기를 구워 삶으려는 술책임을 알고 새삼 그나마 너저로 대답했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송나라에 가서 초에게 항복을 못하도록 하려는 진나라의 사신이요. 장왕이 웃으면서 말했다. 대부는 무척 현명해 보이는 어른이니까 송나라에 가거든 빨리 항복하여 성한 백성들에게 무고한 피해가 없도록 권고해 보시는 것이 어떠하시겠소? 해양은 의연한 자세로 대답했다. 대왕은 진나라의 원한을 사지 않으려거든 군사를 빨리 철수하여 무고한 백성들에게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하소서. 만약 그렇지 않으면 구원병이 올 때까지 나 자신이 송나라 군사들을 몸소 지휘해 가면서 목숨을 걸고 싸우기로 하겠소. 옆에서 듣고 있던 오참이 참다 못해 장왕에게 큰 소리로 아뢰었다. 주공은 어찌하여 저런 놈의 목을 당장 베어버리지 아니하시옵니까? 해양은 오참의 말을 듣더니 오참을 매우 못마땅한 눈매로 바라보며 이렇게 나무랐다. 나는 신하된 몸으로서 내 나라의 왕명에 충실하게 복종하고 있을 뿐이요. 그것을 어찌하여 장왕에 대한 거역이라고 말씀하시오. 역지사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시오.
대인이 만약 충신이라면 대인도 반드시 나와 같은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오. 오참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다. 장왕은 너털웃음을 웃으면서 말했다. 그것은 옳으신 말씀이오. 그러나 지금 송성을 에워싸고 있는 우리 군사가 100만이 넘어서 우리는 언제라도 성 안으로 쳐들어갈 수가 있어. 그때에는 무고한 백성들이 비참하게 희생을 당하게 될 것이오. 그러므로 대인이 송왕에게 항복을 권고하여 전화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해양은 왕명을 배반해 가면서 송왕에게 항복을 권고할 생각은 꿈에도 없었다. 그러나 눈앞의 곤욕에서 벗어나 왕명을 충실하게 실천하려면 일시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댈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그리하여 심사숙고하는 척하다가 말했다. 알겠습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지요. 내 말을 들어주시겠다니 고맙소. 그러면 송왕을 만나 곧 항복하게 해주시오. 장왕은 해양을 사마차에 태워 송성으로 보내주었다. 그러면서도 어딘가 믿어지지 않아서 비밀리에 장사 몇 사람으로 하여금 해양의 행동을 엄밀히 감시하게 하였다. 해양은 초군의 포위망을 뚫고 송나라 성문 앞에 이르자 성루를 올려다보며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왕명을 받들고 온 진나라의 사신이다. 송왕은 지금 곧 성에 오르셔서 진왕의 말씀을 들으시도록 아뢰어라. 송왕이 성루에 올라와 해양을 굽어보자 해양은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를 올리고 나서 목이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쳤다. 진왕께서는 구원병을 수일 내로 보내드린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송왕께서는 어떤 고초를 겪으시더라도 항복을 하지 마시옵소서. 그 점 거듭 명심하시기 바라옵니다. 장왕과의 약속을 뒤엎고 진왕의 명령을 곧이곧대로 전했다. 그러자 미행을 하며 감시하던 초나라 장사들이 번개같이 달려들어 해양에게 결박을 지웠다. 성루 위에서 그 광경을 목격한 송왕은 부하들과 함께 초병들에게 화살을 빗발치듯 쏘아갈겼다. 그러나 초군 장사들 중에는 양육이라는 명궁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성루를 향하여 화살을 쏘아 올리니 송왕은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리는 것이었다. 초군 장사들은 해양을 본진으로 끌고 돌아와 장왕에게 올려바쳤다. 장왕은 해양의 행실에 대한 자초지종을 듣고 크게 노하였다. 저놈이 나와의 약속을 어겼으니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어라. 그러나 해양은 추호도 겁내지 아니하고 장왕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군주가 신하를 명령으로 다스리는 것을 의라고 하고 신하가 왕명을 충실히 받드는 것을 신이라고 한다고 들었소. 나는 진나라의 신하인 까닭에 진왕의 명령을 충실하게 받들었을 뿐이요. 내가 어찌 초왕의 명령을 받들 수 있겠소. 저런 고약한 놈 보았나. 저놈을 당장 끌어내어 목을 베지 못하겠느냐. 장왕의 진노는 극도에 달하였다. 그러자 영윤 손수구가 나서며 말했다. 대왕께서는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해양은 충신의 기상을 가진 사람임이 틀림없사옵니다. 무릇 신하 된 자, 자기 나라 군주의 명령을 충실히 받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므로 비록 남의 나라 사람일지라도 충신을 죽이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인 줄로 아뢰옵니다. 그러면 영윤이 알아서 처리하시오. 장왕이 쓰디쓴 입맛을 다시며 내전으로 들어가 버리자 손수고는 해양을 수레에 태워 곧 진나라로 돌려보내주었다. 그러고 나서 진의 구원병이 언제 올지 모르니 모든 군사는 오늘로써 송성을 총공격하여 이틀 안에 모든 성을 점령해 버리도록 하라 하고 서리빨 같은 군령을 내렸다. 총공격은 개시되었다. 성 안에 있는 송나라 백성들은
식량조차 부족하여 기아에 허덕이는 데다가 적진에서 화살이 빗발처럼 날아오므로 비명의 소리는 하늘을 찌르는 듯하였다. 마침내 하대부 화원이 송왕의 명을 받들고 성 위에 올라와 초진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송왕께서 곧 성문을 열고 나오셔서 항복문서를 올릴 테니 초군은 잠시 공격을 멈추도록 하오. 공격이 중지되자 부상 중인 송왕이 소복 차림으로 성문을 열고 나오더니 무릎을 꿇고 장왕에게 항복문서를 올리는 것이었다. 장왕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 송왕을 손수 부축하여 일으켜 세웠다. 초의 하대부 반숭이 말했다. 송왕이 이미 항복을 했으니 먼 곳으로 정배를 보내버리고 송나라를 깨끗이 없애버리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나 장왕은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다. 항복만 받았으면 그만이지 사지까지 없애버리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이요. 그리고 이번에는 송왕에게 말했다. 이제 앞으로는 진과 손을 깨끗이 끊어버리고 우리와 긴밀하게 협조해 주시오. 그로써 초는 위세를 중외에 더욱 떨칠 수 있게 되었다.